부모님이 남긴 아파트, 상가, 토지 재산 가치는 높은데 통장 잔고는 텅 비어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 기한은 6개월이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방법이 뭘까요? 바로 금매입니다. 시세보다 싸게 내놓아서 빨리 현금을 만들겠다는 거죠. 실제로 상속 관련 상담을 하면 10명 중 7명은 금매부터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최선일까요? 금매는 세금을 내려고 세금보다 더 큰 돈을 잃는 역설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금매 없이 상속세를 방어하는 두 가지 합법적 제도를 알려드립니다. 바로 연부연납과 물납입니다. 이 두 가지만 제대로 알면 수천만 원을 지킬 수 있습니다. 끝까지 꼭 보시기 바랍니다. 상속재산의 70% 이상이 부동산인 경우를 생각해봅시다. 우리나라 상속재산 구성을 보면 부동산 비중이 70%가 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현금이 부족하니까 자연스럽게 금매를 고려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금매의 대가가 얼마인지 실제 숫자로 한번 보겠습니다. 상속 부동산 시가 10억 원 상속세는 약 2억 원이라고 가정합니다. 금매로 내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시가의 80% 정도에 팔리는 게 현실입니다. 부동산 시장 상황이 안 좋으면 70%까지도 떨어질 수 있어 80%로 잡으면 처분 가격이 8억 원입니다. 손실이 2억 원이에요. 시가 대비 20%를 깎아서 판 셈이죠. 상속세 2억 내려고 금매 손실로 2억을 먼저 잃는 겁니다. 세금보다 큰 손실이 발생하는 거예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부동산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까지 추가로 발생합니다. 취득가액 대비 양도가액이 높으면 양도 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해요. 세율은 보유 기간에 따라 다르지만 단기 보유라면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금매 처분가에서 상속세도 내고 양도세도 내고 나면 실제 남는 돈은 6억도 안 됩니다. 10억짜리 부동산을 5억대로 쪼그라뜨리는 셈이에요. 여기에 부동산 중개수수료까지 더하면 손실은 더 커집니다. 10억 기준 중개수수료가 최대 900만 원까지 나올 수 있거든요. 금매는 표면적으로는 빠른 해결책처럼 보이지만 숫자로 따져보면 최악의 선택입니다. 이 역설을 피하려면 시간을 버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금매 말고 다른 방법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게 바로 연부연납과 물납입니다.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연부연납이라는 말이 좀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요. 한자를 풀어보면 해마다 나누어 이어서 낸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상속세를 최대 10년간 나누어 내는 제도예요. 일시에 큰 돈을 마련할 필요 없이 매년 일정 금액씩 분할 납부하는 거죠. 마치 세금 할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신청 요건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해야 합니다. 소액이면 일시 납부가 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둘째, 상속세 신고 기한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이 기한이 정말 중요한데 나중에 다시 강조하겠습니다. 셋째, 납세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상속받은 부동산이나 유가증권 등이 담보가 될 수 있습니다. 넷째, 각 회분 분할 납부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해야 합니다. 너무 잘게 쪼개는 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기간은 일반 상속의 경우 최대 10년, 가업 상속재산은 최대 20년까지 가능합니다. 가업을 물려받는 경우라면 더 긴 기간 동안 나눠낼 수 있는 거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이자율인데요. 2025년 3월 21일 고시 기준으로 연 3.1%입니다. 종전 3.5%에서 인하된 수치예요. 국세청이 시중금리를 반영해서 정기적으로 조정하는 겁니다. 이 이자율은 변동금리 구조라서 각 회분의 납부일 현재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고정금리가 아니라는 점 기억하세요. 담보로는 상속받은 부동산 유가증권, 보증보험 등을 쓸 수 있고요. 보증보험증권을 이용하면 부동산의 담보를 설정하지 않고도 연부연납이 가능합니다. 자, 그럼 실전 계산을 해볼게요. 상속세 2억 원을 10년 연부연납한다고 가정합니다. 매년 납부액은 약 2천만 원이고요. 1년차 이자는 2억 곱하기 3.1% 약 620만 원이 됩니다. 2년차에는 원금이 1억 8천만 원으로 줄었으니 이자도 약 558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이런 식으로 매년 원금이 줄면서 이자도 점점 줄어들게 되죠. 10년간 총 이자 부담은 약 3,400만 원 정도입니다. 여기서 비교를 해보세요. 금매 손실 2억 원 대 연부연납 이자 3,400만 원 차이가 1억 6천만 원 이상이에요. 어떤 게 합리적인 선택인지 숫자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연 3.1% 이자를 내면서 10년간 나눠내는 게 금매로 20%를 손해보는 것보다 압도적으로 유리한 선택입니다. 게다가 부동산을 팔지 않으니까 양도소득세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 10년 동안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추가 시세 차익까지 얻을 수 있고요. 임대 수익이 있는 부동산이라면 임대료로 세금을 나눠내면 되니까 실질 부담이 더 줄어들죠. 시간을 벌면서 부동산도 지키는 일석이조의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자율은 매년 3월에 재고시 됩니다. 시중금리가 오르면 가산금도 증가할 수 있어 예를 들어 이자율이 4%로 오르면 10년 총 이자가 4,400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그래도 금매 손실 2억에 비하면 여전히 훨씬 유리하지만요. 금리 상승기에는 초기에 가능한 한만히 납부하는 게 총 이자 부담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여유 자금이 생기면 중간에 일시 상환도 가능하니까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물납은 더 직관적인 개념입니다. 현금 대신 상속받은 부동산으로 직접 세금을 납부하는 제도예요. 부동산을 팔 필요도 없고 현금을 마련할 필요도 없습니다. 국가에 부동산을 넘기고 그 가치만큼 세금을 갚는 거죠. 물건으로 낸다고 해서 물납입니다. 물납의 요건은 세 가지인데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안 돼요. 첫째,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 가액이 전체의 50%를 초과해야 합니다. 즉 재산의 절반 이상이 부동산이어야 합니다. 둘째, 납부세액이 2천만 원 초과, 이건 연부연납과 동일한 조건이에요. 셋째, 납부세액이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 가액을 초과해야 합니다. 쉽게 풀어보면요, 재산은 부동산이 대부분인데 현금이 부족해서 세금을 못 낸다는 상황이 입증되어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상속재산이 10억인데 부동산이 8억이고 현금이 2억이고 세금이 2억 5천만 원이라면 현금으로 세금을 다 못 내니까 물납 요건이 충족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확인할 게 있어요. 물납이 불가능한 부동산이 있습니다. 이걸 모르고 준비하면 시간만 낭비하게 됩니다. 저당권이나 전세권이 설정된 부동산은 물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은행 대출이 잡혀있는 부동산은 안 된다는 뜻이에요.
지상권이 설정된 것도 안됩니다.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도 물납이 불가능합니다. 공유 지분으로 관리와 처분이 곤란한 부동산도 안되고요. 예를 들어 형제가 공동으로 상속받은 지분은 물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령상 처분이 제한된 부동산도 제외입니다. 그래서 물납을 계획한다면 상속 개시 후 빠르게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확인하고 정리하는 게 핵심입니다. 대출이 있다면 상환을 먼저 해야 하고 전세가 있다면 만기까지 기다려야 할 수도 있어요. 물납 절차를 간단히 정리하면요. 먼저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물납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피상속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내면 됩니다. 여기에 물납 대상 부동산의 등기부등본과 감정평가서 등을 첨부해요. 그 다음 세무서장이 물납 재산의 적정 여부를 심사합니다. 부동산의 위치, 상태, 활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허가 결정이 나면 과세표준 신고기한 경과일로부터 9개월 내에 통지가 옵니다. 심사에 시간이 좀 걸리니까 여유를 가지고 기다려야 합니다. 물납 재산의 수납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의 평가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시가가 아니라 상속세 산정 시 적용한 평가의 기준이에요. 물납의 가장 큰 장점이 뭘까요? 양도소득세가 없다는 점입니다. 부동산을 팔면 양도소득세가 추가로 붙지만 물납은 양도가 아니니까요. 국가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지 시장에서 매매하는 게 아닙니다. 또 하나의 장점은 금매로 인한 시세 하락 없이 정상 평가액으로 세금을 갚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금매는 시세보다 낮게 팔아야 하지만 물납은 평가액 그대로 인정받으니까요. 단순히 현금이 필요해서 팔겠다가 아니라 세금 총액 기준으로 비교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두 제도의 특징을 알았으니 이제 상황별로 어떤 걸 선택할지 가이드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꼭 하나만 골라야 하는 건 아닙니다. 두 제도를 병행할 수도 있어요. 세금 일부는 물납으로 나머지는 연부연납으로 분산하는 거죠. 먼저 연부연납이 유리한 경우입니다. 매월 임대소득 등 현금 흐름이 있는 분이라면 연부연납이 좋습니다. 월세 받는 상가나 오피스텔을 상속받았다면 그 임대 수익으로 매년 세금을 나눠내면 돼요. 부동산을 계속 보유하고 싶은 경우에도 연부연납이 맞습니다. 특히 향후 부동산 가격 상승이 기대되는 지역이라면 팔거나 물납하는 것보다 보유하면서 나눠내는 게 훨씬 낫겠죠. 10년 후에는 부동산 가치가 훨씬 올라있을 수 있으니까요. 반대로 물납이 유리한 경우는요. 현금 흐름이 거의 없는 분입니다. 임대 수익도 없고 급여도 넉넉하지 않으면 매년 수천만 원을 내기가 어렵잖아요. 그런 경우엔 물납이 답입니다. 또 상속 부동산 중에 활용도가 낮은 물건이 있는 경우 그걸 물납으로 넘기면 깔끔합니다. 안 쓰는 토지나 노후, 건물 같은 것을 세금 대신 넘기는 거니까요. 어차피 관리비만 나가는 부동산이라면 물납이 합리적입니다. 부동산 가격 하락이 우려되는 경우에도 물납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가치가 떨어질 부동산이라면 지금 시점의 평가액으로 세금을 갚는 게 이득이에요. 나중에 팔면 더 싸게 팔아야 하니까요. 병행 활용의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상속세가 3억인데 활용도 낮은 토지 1억짜리를 물납하고 나머지 2억은 연부연납으로 10년간 나눠내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연부연납 이자 부담도 줄고 쓸모없는 부동산도 정리되고 핵심 부동산은 지킬 수 있습니다. 핵심 판단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향후 현금 흐름이 있는가 임대 수익이 있다면 연부연납으로 시간을 벌면서 보유 현금 흐름이 없다면 물납으로 부동산 일부를 넘기는 겁니다. 이 기준만 기억하시면 판단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마지막으로 놓치면 큰 손해를 보는 포인트 5가지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첫째, 신고기한 내에 신청이 생명입니다. 이걸 가장 먼저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연부연납과 물납 모두 상속세 신고기한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사망일로부터 6개월입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이용할 수 없습니다. 기한 도과 후에는 구제 방법이 없어요. 상속이 발생하면 장례를 치르고 정리하다 보면 시간이 금방 지나갑니다. 그래서 상속 개시 즉시 세무사 상담부터 잡으시는 게 좋습니다. 슬픔에 잠기기 전에 6개월부터 달력에 표시하세요. 둘째, 담보 설정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연부연납 시 납세담보를 제공하는데 상속 부동산에 이미 근저당이 잡혀있다면 담보 제공이 어려울 수 있어요. 부모님이 생전에 받은 대출이 있다면 그 담보가 이미 설정되어 있을 겁니다. 이 경우 대출을 상환하고 근저당을 해지한 후에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상속 개시 즉시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게 순서입니다. 등기부등본을 떼서 어떤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지 먼저 파악하세요. 셋째, 물납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저당권이나 전세권이 설정된 부동산은 물납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했잖아요. 물납을 계획한다면 상속 개시 후 빠르게 권리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전세 만기가 다가오는 경우라면 전세금 반환 후 물납 신청이 가능하고요. 대출이 있다면 상환 순서를 계획해야 합니다. 넷째, 연부연납 이자율은 변동됩니다. 현재 3.1%이지만 매년 3월에 재고시되거든요. 시중금리가 오르면 가산금도 증가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금리가 내리면 이자 부담이 줄어드는 장점도 있죠. 어느 쪽이든 대비가 필요합니다. 금리 상승기에는 초기에 가능한 한만히 납부하는 게 총 이자 부담을 줄이는 전략입니다. 여유 자금이 생겼을 때 중간 상환을 적극 활용하세요. 다섯째, 양도와 물납의 세금 총액을 반드시 비교하세요. 부동산을 팔면 양도소득세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하지만 물납은 양도소득세가 없어요. 또 금매로 팔면 시세보다 낮게 처분해야 하지만 물납은 상속세 평가액 그대로 인정받습니다. 단순히 현금이 필요하니까 팔자가 아니라 금매 손실, 양도소득세, 중개수수료까지 합산해서 세금 총액 기준으로 비교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세무사에게 양도 시나리오와 물납 시나리오의 총비용 비교표를 요청하시면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금매는 최후의 수단이지 첫 번째 선택이 되어선 안 됩니다. 연부연납은 연 3.1%의 이자만 부담하면 10년의 시간을 벌어줍니다. 물납은 현금 한 푼 없이도 부동산으로 세금을 해결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 두 제도를 모르면 수천만 원을 잃고 알면 수천만 원을 지킵니다. 상속이 발생하면 금매를 생각하기 전에 반드시 세무사와 함께 연부연납과 물납 전략부터 세우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